임원분들 또는 뭐 차명, 법인과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빠 회사랑은 뭔가 결이 안 맞는다 방향이 했을 달라. 경우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 특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증여세든 양도세든 진짜 네. 세금 폭탄을 맞.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관계인의 주식 정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권희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이 주식 이동은 대부분 가족이나 아니면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죠. 그렇죠. 네. 이들을 이제 대부분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법인 대표님 기준으로 네.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제 가족, 배우자, 음? 그리고 뭐 친인척, 그다음에 뭐 임직원, 그렇죠. 주주 요 정도가 거의 이제 전체 특수관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추후에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이제 맞아요. 증여세 관련해서 맞아요. 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 배우자와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족 관계니까 당연하죠. 네, 특수 그렇죠. 관계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타 가족이라고 함은 이제 보통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얘기하고요. 네. 임원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음. 임직원이라고 하는데 네. 소득세법상에 보통은 특수관계인은 아닌데요. 네. 상증세법상에는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음. 그 내용이 네.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고 해서 네. 임원, 뭐 직원, 그리고 퇴사를 한 임원 같은 경우는 3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게 됩니다. 3년까지? 네. 네. 종업원 같은 경우는 그냥 퇴사하고 나면은 비특수관계인으로 이제 맞아요. 네,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출자가 지배하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산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그냥 중소기업은 다 거의 다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에 그냥 주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소득세법이나 상증세법 모두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그 외부 가족이 네. 아닌 사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편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오너 대표님과 그 가족이, 오너 가족이 만약에 그 회사의 지분을 50%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외부 투자자, 그러니까 한 20% 주주로 참여한 사람을 A라고 하고요. 네. 회사의 임원으로 5%의 사람을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오너 대표님과 A 그리고 오너 대표님과 B를 비교를 해봤을 때 A와 B 모두 소득세법상에는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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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그 예외 조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너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고용이나 생계가 의존적인 관계가 만약에 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대표님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그 대부분은 그냥 아니라고 그렇죠. 거의 그냥 그런 경우는 알고 없잖아요. 계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조금 다른데요. 오너 대표님과 그 다음에 회사의 임원으로 아까 그 B 같은 경우는 네.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상증세법상에는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외부 투자자인 A가 지금 20%잖아요. 네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외부 네. 투자자니까.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 간에 네.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분명히 이제 뭔가 세법이나 이 거래시 네. 유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판단의 기준을 소득세법 상의 이제 네. 그 기준과 상증세법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소득세법 상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을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은 네. 그 현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5%?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하거나 같을 경우 이제 그 대가로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좀 싸게 했다가 이 기준을 넘어가면 그냥 결국은 시가에 시가로, 맞춰서 네. 양도세를 때린다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증여세를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네. 만약에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저가로 양수한 경우 네. 거래 관행상
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것을 초과하거나 같을 경우 그 네. 초과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아, 여기는 그러니까 초과한 금액, 그 네. 초과한 금액을 그렇게 본다는 네, 거네요. 네. 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정 법인과의 그 거래를 맞아요. 통해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중요하죠. 네, 주주 한 명당 1년간에 1억 원이 넘게 되면은 징여의제로 본다.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네. 막상 이 적용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특수 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 저가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보통 다 뭐 저가로 자녀한테 하길 주니까.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가 양수도에 관련된 예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만약에 그 시가가 10억 원이 정도 되는 주식이 있는데 6억 원으로 4억을 싸게 넘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 개인이 자녀 개인한테 개인 대 개인? 네, 개인 대 개인으로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는 네. 지금 첫 번째 소득세법상에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맞아요. 부모와 자녀 당연히 특수관계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4억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공식에는 시가의 5%, 시가 5%면 벌써 5천만 원보다 맞아요.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죠. 네, 이미 넘어갔고 또 3억 원 중에 작은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10억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 상속증여세법상에 이제 증여의제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4억 원이고, 4억 원이고. 그리고 그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거니까 네. 이제 3억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그 초과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억에서 3억을 뺀 나머지 1억 원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가액 자체가 6억 원으로 취득을 했지만 7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그렇죠.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매입가액 플러스 증여재산가액 네, 그렇게 되는 네.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부모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맞아요. 자녀 개인한테 만약에 준다라고 했을 때 10억 원짜리를 개인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이 주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나 네, 봐요. 부모가 뭐,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10억 원짜리를 이제 6억 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법인의 입장에서는 4억 원의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입금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외 수익처럼 입금으로 잡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과표에 들어가겠죠.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은 6억 원으로 받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자녀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초과된 4억 원만큼은 상여 처분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주주라면은 배당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10억 원이 그러네요. 취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세 번째는 부모 개인이 자녀 법인 쪽으로 넘기는 것을 가정을 한번 요즘 많이 해볼게요. 하는 거?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특수관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10억 원으로 하고요. 그렇죠. 첫 번째랑 똑같죠. 네, 자녀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취득가가 곧 이제 매입 가격으로 이제 되는 걸로 6억 네. 원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는 그 증여 의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두 가지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맞아요. 요건은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익과 그 다음에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맞아요. 작은 금액보다 이제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거랑, 두 번째가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연간 합산 1억 원 이 두 가지가 다 합산이 충족이 돼야만 증여의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보험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은 나와 네.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에 세 가지 예시는 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하는 어떤 그치. 그 표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맞아요. 실사례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하죠. 하지 않습니다. 세금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과한 세금이 그렇죠. 나오니까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아, 하겠죠. 네. 여기 다 맞춰서.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공식에 한번 넣어보고 그쵸. 계산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예시를 한 겁니다. 맞아요. 저희 법인 대표님, 중소기업 대표님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을 저희가 쭉 얘기했는데 네. 그럼 그 대상자별 이제 회사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뭐 대상이라 함은 아까 이제 가족, 임직원 그쵸?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맞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많이 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을 한 다음에 이익소각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이제 뭐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맞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네, 네, 잉여금도 줄이고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배우자 입장에서 이 주식을 자녀한테 뭐 또는 대표님한테
그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좀 네. 저가로.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거나 뭐 그랬을 때는 양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시가랑 저가 이 내용이 너무나 또 큰 차이가 있으면 그렇죠. 문제되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좀 많은 돈을 가져갈 건지 네. 아니면 난 적게 넘기는 건지 네,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네. 시가가 기본이 돼야 되는 네, 거죠. 시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해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자녀한테 이제 넘기는 증여로 뭐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맞아요. 그럴 때는 자녀 공제는 당연히 쓸 거고 네. 그다음에 가업승계도 활용을 가업승계 뭐 이런 경우 하죠. 있잖아요. 만약에 가업승계가 요건이 되고 진짜 네. 자녀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음, 정말로 가업을 승계를 하는 요건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데 네. 그럴 때 만약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 특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이 배우자의 주식을 없애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뭐 증여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증여로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 주식 정리가 있는데요. 뭐 사실은 자녀 주식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이왕이면 주는 거죠, 보통. 그렇죠.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맞아요. 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 네.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을 해서 최대 네. 600억 한도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업 승계와 뭐가 맞지 않는 내 음. 자녀가 맞아요. 사업은 하고는 싶은데 아빠 회사랑은 뭔가 결이 안 맞는다 방향이 했을 달라. 경우 방향이 다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별도의 이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맞아요.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주식을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 차후에 뭐 차등 배당을 하고 이익수가 그쵸. 없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임직원에 관련된 이 주식 내용입니다. 네네네. 비가족인 경우 음. 보통 임원과 그 대표는 그 소득세법상에는 비특수이지만 상징세법상에는 이제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는 좀 흔하죠. 네, 아니면 뭐 대표와 대표 가족한테 양수도를 한다든지 직접. 네, 또는 뭐 제3자 아니면 다른 또 뭐 유력한 우리 뭐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뭐 거래를 서로 간에? 한다든지 네, 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고려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 금액이 적을 때는 자사주 매입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가와 대가 차이가 너무 이제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났을 경우 그 차익만큼 법인에서는 또 입금으로 잡히게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이거를 팔고 나가는 그 임원분 입장에서도 법인과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시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을 따져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표님하고 해서 끝내면은 그거는 이제 상징세법만 따지면 되는데 임원이 이제 자사주처럼 법인에게 할 때는 이건 법인세법도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로 좀 전문가를 다양하게,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정리 사례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기억나는 사례 있나요? 네. 이게 특수관계인 관련돼서 상담이 진짜 너무나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가족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걸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을 하는데 네. 퇴사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임원분들 또는 맞아요. 뭐 차명 뭐 이런 차명.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그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그때그때의 케이스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공부를 또 새롭게 하고선 맞아요. 또 상담을 해야 되는 맞아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요. 뭐였냐면 대표 가족이 한 70%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실제 경영자고 실제 그 동업자였어요. 한 30% 갖고 계신 이제 임원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제 한 3, 4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네. 이제 뭐 서로 이제 퇴사를 하면서 나가면서 이분은 저 새로운 또 자기만의 그 사업체를 하나 꾸리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선 헤어지는 수순이었는데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원이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분이 정리를 한 금액은 1억 5천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은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액면가 자본금 액면가 대비해서 그 나간 임원분에게는 한 2.5배 정도 쳐주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최초 액면가 합의한 금액 그다음에 그렇죠. 시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봐야 되는데 맞아요. 대표님이 원한 건 그냥 1억 5천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세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6억이 나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생각을 안 하셨다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사주 하는 방법. 근데 세금이 이거는 자사주는 전혀 할 이유가 없겠죠. 맞아요. 네, 양쪽 다 세금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과 대표 가족이 이거를 양수도하는 방법, 나눠서. 그다음에 제3자가 우회 양도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사실 저도 계산을 다 해도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네. 대표님이 20% 그리고 나머지 10%는 거기에 그 직원분 중에 이제 같이 또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네. 실질로 정말로 같이 가고 싶다 그러셔서 극구 말렸으나 네, 그래서 20% 그리고 네. 10%를 그렇게 네. 쪼개서 저가 양수도로 갖고 오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직원분은 아직은 근무는 하지만 정식으로 4대 보험을 아직 떼고 있지 않았기 그랬어요? 때문에 오, 특수관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액면가로 거기는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시가가 6억이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주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럴 필요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 4억 원 초반대까지 낮췄구나. 세무사님이랑 좀 같이 맞아요. 협업해서 맞아요. 주가 조절하는 게 줄여가지고 필요하죠. 예,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시가 6억 원을 한 4억 초반대까지 이제 줄였습니다.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 양수도로 갖고 오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표님도 만족스러워하셨고 맞아요. 그 나간 임원분들도 굉장히 좋게 잘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내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낼 수 있게 짠 거잖아요. 네, 그게.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양수도나 증여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비일비재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네. 그런 만큼 좀 전문가를 통해서 규정이나 세법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명이 됐건 실질 주주가 됐건 이런 어떤 주식에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은요. 만약에 그냥 뭔가를 실행을 그냥 하게 되면은 증여세든 양도세든 진짜 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안이 작던 크던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전문가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